손흥민이 소리 지르며 도움 요청 캡틴인데 말을 안 듣는다. 토트넘 동료들의 욕심 프리킥 두고 언쟁. 토트넘 후스퍼 동료들이 주장 손흥민의 말도 듣지 않은 사실이 공개됐다. 토트넘 후스퍼 소식을 전하는 스퍼스 웹은 4일 한국 시간 손흥민이 뉴캐슬전에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조언을 구했다. 풋볼 런던의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는 토트넘과 뉴캐슬전 후반에 이상한 순간이 있었다고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1일 영국 뉴캐슬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24에서 25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3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1대2로 패하며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하게 됐다. 이로써 토트넘은 1승 1무 1패, 승점 4로 리그 12에 뉴캐슬은 2승 1무, 승점 7로 리그 4위에 위치하게 됐다. 토트넘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계속해서 보여줬던 후방 빌드업을 보여주며 경기를 풀어나갔다. 골키퍼부터 시작해 중앙 수비수, 미드필더로 이어지는 빌드업 체계는 이미 지난 시즌 타회법이 등장했다. 에디 하우 감독은 이를 공략했다. 뉴캐슬은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토트넘의 실책을 유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절대 롱볼을 구사하지 않으며 짧은 패스로 전진을 원했다. 자연스럽게 실책들이 나왔다. 뉴캐슬은 홈에서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고 전반 37분 하비 반스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을 0대1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파페 사르를 빼고 브레넌 존슨을 투입시켰다. 토트넘은 교체 카드 효과를 봤다. 후반 11분 메디슨이 때린 기습적인 슈팅을 포프가 막아냈다. 세컨드 볼을 존슨이 슈팅했다. 골문으로 들어가려는 공을 버니 걷어내려 했지만 자신의 골대로 차 넣으며 자책골을 기록하게 됐다.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뉴캐슬이 다시 리드를 잡았다. 후반 33분 토트넘의 뒷공간으로 조엘린톤의 킬러 패스가 들어갔다. 이를 머피가 빠르게 달려가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잡았고 침착하게 옆으로 패스를 보냈다. 이를 함께 쇄도하던 이삭이 밀어넣으며 득점에 성공했다. 토트넘은 동점골을 위해 분투했지만 1대2로 무릎을 꿇었다. 이날 90분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슈팅 1회, 드리블 시도 3회, 비례 성공, 볼터치 47회, 패스 성공률 94%, 키패스 3회, 경합 6회, 4회 성공, 피파울 1회 등을 기록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손흥민은 평점 7.4점을 받으며 팀 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영국 현지 매체에서는 혹평을 가했다. 영국 풋볼 런던은 많이 뛰었지만 박스 근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평점 5점을 줬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도 전반전에는 왼쪽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몇 번의 위험한 크로스를 박스 안으로 넣었지만 후반전에는 중앙 공격수로서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했다며 5점으로 평가했다. 다만 두 매체는 존슨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며 영리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기까지 했다. 이날 손흥민은 최전방이 아닌 좌측 윙포워드로 경기에 나섰다. 대안 쿨루셉스키가 최전방에 배치됐고 우측에 윌슨 오도베르가 위치하게 됐다. 하지만 토트넘이 뉴캐슬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면서 역습을 펼칠 기회가 자주 찾아오지 않았다. 지공 상황에선 철저하게 토트넘의 공격을 막아세웠다. 뉴캐슬은 라인을 내려서고 막아서면서 공간을 내주지 않았다. 손흥민은 지난 개막전에서도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철저하게 고립되며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날도 상황이 비슷했다.
손흥민은 후반 시작과 동시엔 최전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좌측엔 오도베르,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 쿨루셉스키, 오른쪽은 존슨이 배치됐다. 하지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동료들의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상대 센터백 2명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슈팅 기회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오도베르, 존슨이 측면에서 공을 잡고 크로스를 올리는 상황이 종종 나왔지만 크로스의 질이 모두 떨어져 뉴캐슬 수비에 번번이 걸렸다. 결국 손흥민은 분노하기까지 했다. 후반 24분 손흥민이 강한 전방 압박을 펼치면서 번이 공을 잃었다. 이를 잡아낸 오도베르가 슈팅을 날렸지만 허무하게 수비를 맞춰 무위에 그치게 됐다. 후반 28분에는 존슨이 우측을 허물고 반대쪽에 쇄도하던 손흥민을 봤지만 크로스를 기마랑이스가 저지했다. 사실 이날 손흥민은 한 차례 득점 기회를 맞이했다. 상황은 후반 13분에 펼쳐졌다. 메디슨이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상대 파울에 넘어지며 반칙을 얻어냈다. 손흥민은 공을 집어들면서 자신이 프리킥 키커로 나서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손흥민을 포함해 무려 4명의 선수가 프리킥 욕심을 냈다. 비수마를 포함해 페드로 포로, 그리고 메디슨까지 프리킥을 차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스퍼스 웹은 토트넘이 프리킥을 얻었을 때 포로와 메디슨은 모두 차고 싶어 했다. 그들 사이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뒤때까지 토트넘의 세트피스는 모두 루틴이 있었다. 종종 손흥민에게 짧은 패스를 전달하고 그는 이를 빠르게 페널티 박스로 밀어넣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메디슨과 포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손흥민이 벤치에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주장 손흥민조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 당시 벤치 근처에 있던 라도 드라구시는 코치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매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한 손에는 숫자 1을, 다른 손에는 세 손가락을 펴서 포로에게 신호를 보냈다. 포로의 등번호는 23번이다 라고 전했다. 하지만 포로의 프리킥은 허무한 공격으로 마무리됐다. 포로는 직접 슈팅을 노렸지만 전혀 골문을 위협하지 못했다. 토트넘의 프리킥 키커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토트넘은 그동안 해리 케인이 프리킥 키커로 나서왔다. 하지만 케인이 떠난 이후 확실한 키커를 찾지 못하고 있다. 케인이 떠나면서 손흥민이 프리킥 키커로 거론되기도 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줄곧 측면에서 처리해야 하는 프리킥과 코너킥을 담당해왔다. 직접 득점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에 손흥민은 대부분 동료 선수를 보고 크로스를 올려 득점을 돕는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프리킥으로 한 골을 넣었다. 2021에서 22 시즌 왓포드를 상대로 먼 거리에서 올린 크로스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그대로 골망을 흔든 경험이 있다. 대한민국 대표팀에선 전문 프리킥 키커다.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직접 슈팅을 때리기 용이한 부근에서 줄곧 프리킥 키커로 나서 직접 슛을 노렸다. 지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당시 손흥민은 호주와의 8강전에서 그림과 같은 궤적의 프리킥 득점을 성공시키며 팀의 4강 진출을 이끌기도 했다. 누가 프리킥 키커로 나서든 명확한 키커를 정해야 할 시점이다. 다만 메디슨 역시 지난 시즌 토트넘에 합류했지만 직접 프리킥 득점을 터뜨린 적은 아직 없다. 스퍼스 웹도 의견 불일치는 프리킥 루틴 자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누가 프리킥을 차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였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토트넘은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토트넘 딱 기다려.
123골 FW 내 최고의 모습 볼 것 북런던 더비 정조준. 라힘 스털링이 토트넘 호스퍼와의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훈련에 매진 중이다. 아스널 임대를 선택하면서 자신의 경기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제2의 전성기를 약속한 스털링이 토트넘과의 일전을 앞두고 몸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널은 지난달 31일 한국 시간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스털링 임대 소식을 발표했다. 현지 보도에 의하면 아스널은 안 그래도 주급을 대폭 삭감한 스털링의 주급 보조까지 받으면서 스털링을 데려왔다. 부카요 사카의 백업이 필요했던 아스널 입장에서는 최선 선택이었다.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 시절에 비해 기량이 급격하게 하락하며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발탁되지 않는 등 이제 한물간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 스털링이지만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준주전급 자원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엔초 마레스카에게 항명한 뒤 올 여름 이적 시장 마감을 앞두고 첼시에서 아스널로 임대된 프리미어리그 통산 123골 공격수 라힘 스털링이 컨디션 올리기에 한창이다. 마침 스털링이 아스널 데뷔전을 치를 경기가 토트넘과의 북런던 더비여서 그의 활약 여부가 벌써 시선을 모은다. 아스널 SNS. 스털링은 몇 시즌째 잦은 출장으로 체력 문제를 겪고 있는 사카와 경기력 기복이 고민인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그리고 선발로 출전하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보이는 레안드로 트로사르와 함께 아스널의 측면을 책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스털링이 이를 갈며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이다. 첼시에서 엔소 마레스카 감독으로부터 플랜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고 등번호까지 뺏기는 홀대를 당하면서 방출당한 스털링은 아스널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몸을 끌어올리는 데에 전력을 쏟고 있다. 엔초 마레스카에게 항명한 뒤 올 여름 이적 시장 마감을 앞두고 첼시에서 아스널로 임대된 프리미어리그 통산 123골 공격수 라힘 스털링이 컨디션 올리기에 한창이다. 마침 스털링이 아스널 데뷔전을 치를 경기가 토트넘과의 북런던 더비여서 그의 활약 여부가 벌써 시선을 모은다. 아스널 SNS. 스털링은 아스널 입단 당시 기말만 하겠다. 여러분은 내 최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아스널 이적은 내가 원했던 결과다. 모든 걸 보면 나에게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스널에 합류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난 굶주려 있고 아스널에서 뛰는 게 내가 바라던 바라며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는 듯 스털링은 A매치 휴식기임에도 토트넘과의 북런던 더비에 출전하기 위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스널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스털링은 아스널에서 새롭게 받은 등번호 30번이 부착된 아스널 훈련복을 입고 과거 맨시티에서 연을 맺었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 중이다. 아스널에는 스털링 외에도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지 않은 선수들이 있어 1군 선수들 몇몇, 그리고 2군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팬들은 빠르면 스털링을 오는 15일 토트넘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볼 수 있다. 토트넘의 홈구장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는 약 2주간의 A매치 휴식기가 지난 뒤 재개되는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최고 빅매치다. 런던을 연고로 하는 두 라이벌팀은 북런던 더비에서 언제나 치열한 경기를 펼친다. 잉글랜드 대표팀에 다녀와야 하는 사카의 체력 문제를 생각한다면 아르테타 감독은 스털링 기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아스널이 직전 경기에서 비긴데다 토트넘전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사카를 선발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지만 스털링은 후반전에라도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도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 토트넘은 2024에서 25 시즌 개막 후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를 거뒀다. 특히 직전 경기였던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에서는
졸전을 펼치다 1대2로 패배의 위기를 맞았다.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불안이 팽배한 가운데 북런던 더비에서도 경기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